미국 로키드 마틴 치명적인 실수. KF-21 전투기. F-35 잡았다. 한국이 독자 개발 성공한 첨단 신기술. 미국이 분석한 KF-21 생산력에 충격. 한국의 새로운 KF-21 전투기는 중국의 J-20 성능에는 미치지 않으나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외신들이 잇따라 분석 보도했다. KF-21 보람의 프로토타입이 최근 30분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디자인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제한하여 여전히 지역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마카오에 본사를 둔 분석가는 말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군사 관측통들은 새로운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청두 J-20과 같은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량 배치된다면 KF-21은 여전히 지역 공군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는 말했다. 이것은 KF-21 보람의 위 프로토타입이 최근 사천에서 30분 시험 비행을 완료한 직후 나왔다.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2위 저렴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이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결국 제트기를 스텔스 전투기로 개조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스텔스, 슈퍼 기동성, 초음속 크루즈 및 첨단 항공 전자공학을 결합한 미국 F-22 및 F-35, 중국의 J-20 및 러시아 Su-57과 같은 전투 준비가 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5번째 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베이에 무기를 최적화한 표면 설계 및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KF-21 위 공기 역학적 설계는 스텔스 전투기의 많은 기능을 채택했지만 시험 비행은 외부 하드포인트에 4개의 모델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스텔스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KF-21의 미국산 F414-G400K 엔진은 슈퍼크루즈와 기동성에 대한 5세대 전투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단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전자 스캔 어레이, AESA, 레이더, 전기 광학 타겟팅 포드, 적외선 검색 및 트랙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능한 무장과 같은 첨단 항공 전자공학을 갖춘 KF-21은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있다. KF-21은 중국 J-20과 FC-31 전투기 위 경쟁자가 아니다. 라고 마카오에 기반을 둔 군사해설자 안토니 웡통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J-10 변종에 대한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청두 J-10은 2005년에 도입된 중국산 4세대 전투항공기로 현재 수백 대가 사용되고 있다. 단일 엔진 제트기로서 J-10은 KF-21보다 상대적으로 좁고 가벼우며 최신 변종인 J-10B 및 J-10C에는 AESA 레이더, 전기 광학 대상 센서 및 적외선 시커와 같은 고급 항공 전자공학이 장착되어 있으며 강력한 무기도 탑재되어 있다. 심양 FC-31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전투기로 2012년에 첫 번째 시험 비행을 했으며 아직 개발 중이다. KF-21과 FC-31은 모두 비슷한 크기와 사양을 가진 중형 트윈젯 전투기이며 약간 유사하다. 한국 제트기는 FC-31과 동일한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들의 무기 탑재량은 7.7톤과 8톤이며 전투 범위는 각각 1450km, 900마일, 와 1200km에 이른다. 2. 베테랑 파일럿도 극찬했다. 첫 한 전투기 KF-21, 놀라운 성능. KF-21, 보람의 은 조종하기 쉬우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활주된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 경공격기 과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잘 훈련돼 있는 조종사라면 KF-21 적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시험 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비행시험팀 수석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21일 경남 사천시 사천비행장에서 열린 2022 사천에어쇼 현장에선 KF-21이 첫 선을 보여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날렵한 몸체와 날선 눈매, 당장에라도 날아오를 듯 늠름한 모습이었다. KF-21은 국내에서 전투 목적으로 개발한 첫 항공기로 KAI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가로 11.2m, 세로 16.9m의 동체는 회색으로 도색돼 있고 조종석 아래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꼬리 날개엔 전투기 4대가 날아오르는 모습과 함께 003이란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뒤 6대의 시제기가 생산됐는데 세 번째 시제기란 의미다. KAI 관계자는 KF-21이 워낙 귀하신 몸이라 에어쇼 전시를 위해 KAI 사천공장 경납고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고 말했다. KAI 사천공장 고정익동,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제품을 생산, 은 KF-21 위 고향이다. 이곳에선 각종 군용기와 민항기를 생산하는데 공장 크기가 가로 120m, 세로 180m에 이른다. 내부엔 기둥이 하나도 없었는데 소형기부터 대형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비행기를 한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생산 라인에선 KF-21 시제기 테스트와 국산 전술 입문기인 TA-50 등 조립이 한창이었다. KF-21 등 전투기는 대부분 중앙동체를 중심으로 전 후방동체를 결합하고 날개를 연결해 조립한다. 이상희 KAI 고정익생산관리팀장은 KF-21은 제조 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다. 사람이 하면 10명이 3에서 4시간 걸리던 결합 공정도 무인 운반차 AGV와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FASS 이 순식간에 해결된다. 며 결합 오차가 0.025mm로 머리카락보다 얇다. 로키드 마틴 관계자도 이 자동 공정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고 설명했다. KF-21은 조종석의 계기판과 버튼 대신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MFD와 같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다. MFD는 조종사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 현재 운항 속도를 표시하거나 전자지도 등을 띄울 수 있다고 한다. 4세대 전투기임에도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의상 배열, AESA,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21 옆 생산 라인에선 TA-50이 조립되고 있었다. 최근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FA-50이 모체가 되는 모델이다. KAI 관계자는 한국 공군 납품용으로 제작 중이었는데 이 중 12대를 먼저 폴란드에 보내게 됐다. 며 한 달에 3대씩 생산하고 있어 한국 공군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3분간의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은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공군은 2028년까지 KF-21 40대를,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상희 팀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개조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될 것 이라며 시제기 6대는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 플랫폼으로 사용된다 고 덧붙였다. 3. F-22 랩터 F-35A 스텔스 전투기 한 미연합훈련 이번 주 또 한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벌였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서남쪽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상공에서 미 공군 B-5EH 스트레토포트리스
F-22 랩터와 공군의 F-35A 라이트닝, F-15K 슬램이글 이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B-5EH는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다. F-22는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이 최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F-22는 연합훈련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전개했다. F-22는 이번 주 내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한 번 더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F-22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스텔스 전투기의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유사시 북한 내 가치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 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까지 전개한 뒤 한미 전투기가 엄호하는 절차를 숙달함에 따라 상호 운용성 향상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B-5EH, F-22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지난달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대로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해 운용을 실행한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4. 북한 15호 관저 떨게 한미 수송기의 놀라운 비밀 무기로 읽는 세상. 지난 20일 오후 국방부가 갑작스럽게 밝힌 미군 스텔스 전투기 F-22와 전략폭격기 B-5EH의 한반도 전개 소식의 뉴스 홈페이지와 포털에선 F-22라는 전투기 명칭이 대거 관심을 끌었다. F-22는 우리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구형 기종이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군만 갖고 있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투기다. 모의교전에서 144대 0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자랑하는 이 전투기가 4년 만에 한반도 하늘에 그것도 핵폭탄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EH와 함께 등장했으니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국방부와 공군이 미 공군 F-22 전투기와 B-5EH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이 각각 몇 대씩 훈련에 참가했는지, 어떤 내용의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과연 군 당국이 밝혔듯이 이번 훈련이 제주 서남방 상공, 즉 동중국해 일대에서 대형을 갖춰 함께 비행하는 정도에서만 끝났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 정보 당국자가 이번에 전개된 미군 자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상부에 보고했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 12월 20일 저녁 북한 15호 관저의 사람들은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최대 12대 폭격기가 2차례 투발훈련.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건재 단위, 건재 유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건재란 일정한 편제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군대의 모든 행위는 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재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다못해 보병대대 하나가 진지공사를 나가더라도 작업은 각 중대 소대별로 뭉쳐서 실시하는 것처럼 항공작전 역시 비행단 전대 대대 편대 단위로 이루어진다. 가령 이번 경우처럼 미국 본토에서 폭격기 태스크포스 BTF가 해외에 전개할 때는 반드시 같은 비행대 소속 기체들이 함께 움직인다. 그래야 일정한 지휘체계가 유지되고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 기사 맨 위를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B-5EH 전략폭격기의 수직미익의 띠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진 속 F-2A 전투기 3대와 함께 비행하는 녹색띠 B-5EH는 기체번호 6100002로 등록돼 있는 제2폭격비행단 예하 제20폭격비행대 소속이고
우리 공군 F-35A 전투기들과 함께한 빨간띠 B-5EH는 기체번호 61001호로 등록된 제2폭격비행단 예하 제96폭격비행대 소속 기체다. 즉, 이번 훈련은 2개 폭격비행대에서 대표로 차출된 폭격기가 BTF 임무를 수행하는 시나리오로 수행됐다. 앵커리지 도쿄 ATC 통신 기록과 항공기 에드스 B 기록을 조사해보면 이 폭격기들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까지 알래스카 서쪽 공역에서 2차례, 일본 혼슈 남부 해역 상공에서 1차례 등 3차례나 공중급유를 받았다. 이들은 한반도 인근 공역에서는 에드스 B를 끄고 동해상에서 스카루 해협 상공을 통해 태평양 방면으로 나갈 때 에드스 B를 켰는데, 이는 이들의 비행 경로가 제주 남서쪽 KADIZ 오른쪽 화살표 일본 시코쿠 남쪽 오른쪽 화살표 일본 혼슈 오른쪽 화살표 동해 오른쪽 화살표 스카루 해협으로 매우 복잡하게 이어졌음을 뜻한다.